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물의 특성에 대한 두 번째 차시입니다. 자, 전 시간에 물 분자의 구조, 그 다음에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의 특성 중에서는 뭘 배웠어요?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나타냈나요?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열, 융해열, 증발열이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다 컸다, 그죠? 그러면 물의 비열도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물의 부피 변화와 밀도 변화, 그리고 표면 장력, 그리고 모세관 현상까지 각 챕터마다 선생님이 조금 끊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물의 무슨 변화와 부피 변화와 무슨 변화에 대해서, 밀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3번이 아닌 것 같아, 그지? 자, 요거는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다? 4번에 해당한다는 거. 자, 요렇게 선생님 고칠게요. 자, 대부분의 물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대부분의 물질들. 자,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고체, 액체, 기체. 즉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죠?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완전 증가한다, 그죠? 하지만 꼭 중요한 거, 누구? 예외적으로 H2O를 보셔야 돼요. H2O. 고체인 무엇이 있고요? 얼음이 있고요. 그리고 액체인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체인 수증기가 있어요. 즉 액체인 물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할 때는 맞아요, 똑같이 부피가 엄청 변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은요 예외적으로 고체로 변하면 오히려 부피가 증가해버려요. 물은 특성 중에 하나가 무슨 결합한다 그랬어요? 수소 결합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물 같은 경우는요 한 분자가 이웃한 4개의 물 분자와 최대 4회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말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 분자 하나는 총 최대 몇 번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4번의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이것처럼 물 분자 하나가 앞, 뒤,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면서 육각 구조가 형성이 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가 버리면요 무슨 결합에 의해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무슨 구조가 만들어진다? 육각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육각형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육각형의 구조 요 안에는 무슨 공간으로 유지된다? 빈 공간으로 이렇게 형태가 유지되고 있겠죠. 그럼 이 빈 공간 때문에 오히려 액체에서 고체로 넘어가면 부피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도 결국에는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은, 즉 다시 말하면 물 분자 몇 개는? 한 개는 최대 몇 회가 가능하다? 4회 수소 결합이 가능하면서 이런 입체 구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를 한번 비교해보면, 밀도를 비교해보면, 우리 밀도는 어떻게 나타냈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냈다, 그죠? 그럼 요 두 개만 한번 살펴봅시다. 요 두 개만. 똑같은 질량이 주어졌을 때, 자, 부피는 고체인 얼음과 액체인 물 중에서 부피 누가 더 컸어요? 고체가 더 컸다, 그죠? 무엇 때문에? 육각 구조를 형성해서 빈 공간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은요? 밀도는 고체와 액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액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얼음이 누구 위에?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부 다 결국 누구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이라는 거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들을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뜯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고 올게요. 그래프 뭐 한번 살펴보자.
부피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온도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뭘 적을 거다? 부피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여기는 몇 도씨, 0도씨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고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0도씨 뭐에 해당할까요? 얼음. 그러면 여기에는 0도씨 뭐에? 물에 해당할 거예요. 결국 무슨 변화?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는요, 몇 도씨, 4도씨 물이라고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1번. 0도씨 아래 온도 있죠? 다시 말하면 몇 도씨에 가까워지고 있다? 0도씨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0도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음의 부피가 점점 뭐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다 이래 적어 볼게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온도가 높아지면 열 팽창이 일어나겠죠?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슨 팽창에 의해서? 열 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번에는 0도씨 얼음에서 뭐로 바뀌고 있다고요? 0도씨 물로 바뀐다고요.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바뀌어요. 부피가 급격하게 뭐한다? 감소가 돼버려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부피가 급격하게 무엇한다? 감소한대요. 이유는 뭘까? 그죠? 얼음에서 물로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더 있어요. 상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드디어 수소 결합이 뭐 하기 시작한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드디어 무슨 결합이? 수소 결합이 뭐 하기 시작한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육각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급격하게 뭐한다? 감소하더라. 결국에는 무슨 변화 때문에? 상태 변화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무슨 결합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수소 결합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자, 선생님은요, 여기 있는 요 3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3번은 요 구간을 보세요. 어디에서? 0도씨 물에서 몇 도씨? 4도씨 물까지를 한번 잘 보세요. 부피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부피가 뭐 하고 있다고요? 감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이 뭐해져요? 활발해지잖아. 그럼 이것처럼 반드시 무슨 팽창? 열 팽창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부피는 뭐 하는데?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볼까? 1번. 온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무슨 팽창이 일어나야 돼? 열 팽창이 일어나야 돼. 0도씨에서 4도씨까지는. 그러면서 결국 뭐가 증가해야 되는데? 부피가 증가해야겠죠. 하지만 두 번째. 무슨 결합이 끊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수소 결합이 끊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수소 결합이 끊어져 버리면 육각구조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육각구조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그 구멍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물들이 들어오면서 그 빈 공간을 뭐 하기 시작하더라?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피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게 되겠죠. 빈 공간을 채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수소 결합이 뭐 하면서? 끊어지면서.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무슨 구조가? 육각 구조가 뭐 한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육각 구조가 무너지면서 무슨 공간을? 빈 공간을 물이 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부피는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0에서 4도씨 이 구간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피가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 그렇죠. 2번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피가 뭐 하는 것처럼 감소하는 것처럼 처럼이라 그러면 이상하겠다. 왜? 결과적으로 감소하니까. 그렇죠. 말을 바꿀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2번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4번은 몇 도시에서? 4도시에서 부피가 가장 뭐하다고요? 작다고요. 그렇죠. 몇 도시의 물이? 4도시의 물이 부피가 가장 무엇하다? 작다는 거. 그럼 이제 5번은 몇 도시보다 높을 때? 4도시보다 높을 때는? 그쵸? 마찬가지로 부피가 뭐 하겠어요? 증가하겠네. 왜? 온도가 높아지면 말 그대로 뭐 때문에?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무슨 팽창이 일어난다? 열팽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요거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다시 강조 몇 번? 3번이라는 거. 요거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피를 보지 말고 무엇을 한번? 밀도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밀도 그냥 볼까요? 아니죠. 이 부피랑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겠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러분들이 밀도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면 부피는 그냥 거꾸로 그려주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 그럼 여기에다가 밀도 그래프 옆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온도고 여기는 무엇이라고요? 밀도라고요. 몇 도시? 0도시예요. 부피 증가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부피가 뭐 해야 되겠어? 감소해야겠네. 부피 실수. 밀도가 뭐 한다? 감소해야겠네. 부피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밀도는 점점 커져야겠죠. 그리고 몇 도시에서? 4도시에서 부피가 제일 작으니까 밀도가 가장 크겠죠. 부피가 점점 이제 증가하네. 밀도는 다시 뭐 하자? 감소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부피 그래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무슨 그래프도 밀도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밀도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밀도 비교해봐요. 여기는 고체고 여기는 뭐야? 액체야. 0도씨. 그러면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더 작네? 그러면 물 위에 뭐가 뜰 수 있다는 거? 얼음이 뜰 수 있다는 거. 이거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도시의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 4도시의 물의 밀도가 가장 뭐하다는 거?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를 2도시, 여기를 6도시라 하자. A, 여기를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2도시 물과 6도시 물을 섞었어요.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A 물과 B 물을 섞으면 요거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A의 밀도는 여기, B의 밀도도 여기. 그죠? 그럼 두 개 섞으면 밀도는 그대로? 아니죠. 밀도는 뭐에 따라 바뀌어요? 온도에 따라 변한다고요. 그래서 요거의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고요. 밀도는 뭐 한다고요? 처음보다 증가한다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부피 변화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러면 밀도는 부피를 보고 그대로 뭐만 해주면 된다? 찾아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꼭 좀 제발 좀 피드백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밀도가 나왔으니 그렇고 우리 수중생태계 여러분들 강이나 호수를 보면 얼음이 어디부터 얼어요? 위에서부터 얼죠. 만약에 얼음이 밑에서부터 얼어버리면 수중생태계 마찬가지로 파괴되고 망가져버려요.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그 아래는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서 수중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얼음이 위에서부터 어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요걸 경계로 위에는 공기, 밑에는 어떻게? 호수나 또는 강의 물. 요렇게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처음에는 둘 다 몇 도시다? 10도시야. 10도씨. 그럼 여기에서 뭐가 불기 시작할 거예요?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위에 차가운 공기랑 여기가 만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이 공기들은 또는 이 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변했어요. 6도씨가 되고 몇 도씨? 10도씨가 됐어요.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온도고 여기는 뭐였어요? 밀도였어요. 0도씨였다 맞죠? 그럼 물 어떻게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했어요. 몇 도씨예요? 4도씨예요. 그러면 6도씨하고 10도씨 중에서는 누가 밀도가 더 커요? 여기는 10도고 여기는 6도가 되겠죠? 그럼 6도가 밀도가 더 크네? 서로 위치를 뒤바뀌겠죠?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시 10도씨가 되고 여기는 몇 도씨? 6도씨가 됐어요. 10도씨의 밀도가 더 작으니까 당연히 위에 떠 있겠죠? 그럼 바람이 계속 불어. 그럼 6도가 될 때까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이 물이 10도씨에서 몇 도씨? 4도씨가 돼버리고 몇 도씨가 됐어? 6도씨가 돼버렸어요. 그럼 4도씨 물의 밀도는 여기, 6도씨 물의 밀도는 여기네? 그럼 또다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대류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몇 도씨? 6도씨. 밑에는 몇 도씨? 4도씨. 또 바람이 계속해서 뭐 한다? 불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몇 도씨의 물의 밀도가 제일 커요? 4도씨의 물의 밀도가 제일 커요. 그럼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서 이게 5도씨가 돼도 바뀌어 안 바뀌어? 4도씨가 되면 그대로 있겠죠? 3도씨가 돼도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왜? 4도씨 물의 밀도가 제일 크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여기의 온도가 계속해서 뭐 한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도씨가 되고 2도씨가 되고 얼마가? 0도씨가 돼버리면 밑에는 그대로 4도씨죠? 그럼 이때부터 뭐가 얼기 시작한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얼음은 밑에서부터 어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물의 밀도 때문에 위에서부터 어는 거예요? 그렇죠. 대류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물의 특성 때문에 우리 수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물의 부피가 다른 대부분의 물질과는 다른 이유도 결국에는 무슨 결합 때문이었다? 수소 결합에 의해서 육각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부피에 따라서 밀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 물의 부피에 대한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그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 그러면 밀도 그래프는 그거와 반대로 우리가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까지는 꼭 좀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영상 강의에서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표면 장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병진이야. 잠시 후 우리 아빠가 돌아옵니다. 보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표면 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표면 장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칠판으로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표면 장력. 자, 요것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표면 장력은요 쉽게 말하면 액체가 그 표면적을 가장 최소화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 불러요. 다시 또 말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힘을 우리는 무슨 장력이라 부른다?
표면 장력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표면적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하학적 구조가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네모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다각형도 아니에요. 표면적을 가장 최소화시키기 좋은 방법은 그렇죠. 구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장력이 크다? 표면 장력이 크다는 말은 무슨 형에 가깝다? 구형에 가깝다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 표면적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구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표면 장력은요,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힘을 우리는 무슨 장력이라고 부른다? 표면 장력. 그러면 그 표면적을 최소화시키기 가장 좋은 형태는 무슨 형을 띌 때? 구형을 띌 때. 따라서 표면 장력이 커진다. 그러면 점점 무슨 형에 가까워진다? 구형에 가까워진다는 거. 요렇게 우리가 연결고리를 맺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요, 선생님이 물방울을 떨어뜨렸어요. 크게. 자, 선생님은 그걸 물 분자로 표시할게요. 자, 물 분자들이 요렇게 있어요. 물 분자들이. 자, 물 분자를 요렇게 그렸어. 자, 조금 귀찮아도 선생님이 많이 그릴게요. 이렇게. 물 분자를 요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는 물 분자 내부고 여기는 물 분자 표면이겠다. 그죠? 그럼 이 내부에서는요, 여러분들 모든 방향으로 인력이 다 작용해요. 왜? 물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수소결합 가지고 있죠. 물론 뭐 쌍극자 간에 힘도 있고 분산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력이라 불렀잖아.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인력이 이렇게 다 작용해요. 물이 내부에서는. 자, 이렇게 조금 귀찮아도 다 그릴게요. 내부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힘을 다 받는다고요. 근데 표면을 봐요. 표면. 이 표면에서는요, 모든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만? 좌우. 옆으로 힘 받겠죠. 그리고 어디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물 내부에서는 물 분자가 모든 방향으로 힘을 받지만요, 표면에서는 양옆 또는 아래 방향으로만 힘을 받게 된다고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면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물의 내부로 끌려 들어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부로 막 끌려 들어간대. 그러면 표면이랑 닿는 물 분자의 수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 결과 표면적이 점점 줄어들겠네. 무슨 형에 가까워지면서? 요렇게 구형에 가까워지면서. 이것처럼 스스로의 표면적을 가장 최소화시키려는 이 힘을 우리는 무슨 장력? 표면 장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표면 장력 결국에는 구형에 가까워질수록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땡그라면 표면 장력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큰 편이에요. 그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까지 배워왔던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결국 이 표면적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내부로 계속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물은 수소 결합을 하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맺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배워볼까? 표면 장력을 무엇시키는, 약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라. 결국에는 표면 장력, 인력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뭐를 약화시켜라? 그렇죠. 인력을 약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느슨하게 만드는 방법. 끊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를 올려줘라? 온도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면 인력을 느슨하게 또는 끊을 수 있잖아.
따라서 온도를 높였을 때 표면 장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자, 똑같은 물을 떨어뜨렸어. 자, 첫 번째 물은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대. 두 번째 물은요,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대. 그러면 T1, T2 중에서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 생각해보세요. 표면 장력이 클수록 최소화시키려는 힘이 강하다, 그죠? 그러면서 점점 구형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누가 더 구형에 가까워요? 얘가 구형에 더 가깝죠? 그럼 얘는 표면 장력이 얘보다 더 크다. 자, 다시 물어봅시다.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 그렇지.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 장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죠? 뭐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T1보다는요, T2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원래 물질보다 표면 장력이 약한 물질을 무엇해 주세요? 희석시켜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무슨 활성제를, 계면 활성제를 떨어뜨려 주세요. 쉽게 말하면 무슨 물, 비눗물 또는 샴푸 또는 에탄올 같은 물보다 표면 장력이 약한 것들을 섞어주면 물의 표면 장력을 원래보다 약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렸어요. 자, 물하고 무엇을 비교해보자. 요놈들을 쌤이 에탄올이라고 적을게요. 둘 중에 누가 표면 장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 표면 장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려면 이거보다 표면 장력이 작은 에탄올을 여기에다가 뭐 해줘라? 섞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자, 물이 있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종이배를 이렇게 띄웠다. 물이 있고 여기에 종이배를 띄웠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뭐를 타버린다? 에탄올을 딱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 종이의 배의 이동 방향은 A 방향일까? B 방향일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에탄올은 뭐라고 배웠어요?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그죠? 왜? 물보다 표면 장력이 처음부터 작으니까. 자, 여기다가 떨어뜨렸어. 그럼 여기에는 표면 장력이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약해지겠지? 맞니? 그럼 물어봅시다. 이쪽하고 이쪽 중에서 그러면 누가 인력이 더 셀까? 누가 더 끌어당기려고 그러겠어? 그렇죠. 표면 장력이 더 센 이쪽으로 뭐 한다?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거야. 왜? 여기는 표면 장력이 약해졌으니까. 인력으로 생각하세요. 서로 양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딱 타버리니까 여기에 인력이, 즉 표면 장력이 뭐 해졌어? 작아져 버렸어. 그러면 인력이 더 센 이쪽으로 배가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A 방향으로 배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희석액을 탄 반대 방향으로 뭐한다? 이동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요 넓이를 쌤이 W라고 할게요. 물이야, 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무슨 물을 탔다? 비눗물을 타버렸어. 비눗물을. 그럼 이 W는 작아질까? 아니면 커질까? 비눗물 탔다는 거는 표면 장력을 뭐하게 하겠다? 약화시켜 주겠다. 표면 장력이 약화시켜졌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구형에서 이제 퍼져버렸다는 거죠. 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럼 이 W는 뭐한다? 더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W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다? 양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무엇으로 바뀌었다? W''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표면 장력이 약해졌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면 장력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쟁이가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 물컵에 물 담아놨죠? 거기다가 클립을 집어넣어. 그러면 클립을 넣을 때마다 밑에 이제 점점 쌓이겠죠? 근데 윗부분을 봐봐. 윗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그려줄게요.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클립 막 집어넣어. 그죠? 그러면 넣을 때마다 이게 흘러내려야 되잖아.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표면적을 줄이면서 동그랗게. 그 말은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을 내부로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잡아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그 힘을 우리는 무슨 장력이라고 부르겠다? 표면 장력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표면 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끊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하면 물의 특성은 다 배우는 거니까 조금만 더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끊고 시작하겠습니다. 붙어라 딱 붙어라 딱 붙어 있어라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라 아니 오빠들 원하는 대학에 딱 붙으세요 뽀봉.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물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 거예요. 모세관 현상. 자, 이 모세관 현상은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요 모세관 현상 마찬가지로 물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즉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니까 교과서에는 없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관 현상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수조를 이렇게 준비해. 그럼 이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놨어. 또는 액체를 넣어놨어. 그러면 모세관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는 미세한 관이야. 이 미세관을 수조에다가 딱 세워. 그랬더니 이 미세관 내부의 액체면이 외부의 액체면보다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정의를 내려주고 이러한 모세관 현상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번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모세관 현상. 그럼 이 모세관 현상은 방금 말했듯이 액체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자, 액체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부의 액체면이, 자, 모세관 내부의 액체면이 외부의 액체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부터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수조에다가 선생님이 액체를 이렇게 담았어요. 여기에다가 머리카락만큼 가는 간을 세울 거야. 이렇게 모세관을 이렇게 딱 세웠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모세관 내부의 액체면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외부의 액체면보다 뭐해지는 경우, 높아지는 경우도 나와. 그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외부의 액체면보다 뭐해지는, 낮아지는 모습도 보이더라는 거야.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무슨 관 현상?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모세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응집력과 무습력의 차이에 의해서 부착력의 차이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응집력이 뭔지 부착력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응집력은 자기들끼리 달라붙는 거, 부착력은 옆에 벽에 달라붙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거하고 똑같이 설명할 거야. 자, 1번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응집력. 자, 응집력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물질 사이에 또는 같은 종류의 분자 사이에 무엇하는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는 응집력이라 부를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물 분자와 무슨 분자 사이에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가 응집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는 무순력, 부착력 어디에 이렇게 탁 달라붙는다는 거. 그럼 이 부착력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 사이에 자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분자 사이에 무엇하는 인력이다?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거야. 자, 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이 있고 모세관 즉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 모세관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는 부착력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세관 현상은요 이 두 개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에다가 유리 모세관을 담글게요. 자, 물에다가 뭐를 담근다? 유리 모세관을 담글게요. 이 경우는요 물과 물 사이에 작용하는 무순력보다 응집력보다 물과 무순관 사이에 유리관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의 형태는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모세관을 요렇게 딱 담궜더니 원래 외부의 표면보다 더 뭐하게 높은 곳까지 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모세관 현상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이 아니라 수은이 가득 차 있는 수조에다가 유리 모세관을 딱 담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수은과 무엇 사이에 수은 사이에 응집력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수은과 무순관 사이에 유리관 사이에 무순력이 부착력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수은과 수은 사이에 작용하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수은이 가득 찬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딱 세웠어요. 미세관, 모세관이에요. 이때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모해져서 낮아져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외부의 액체면보다 모세관 내부의 액체면이 뭐해진 경우? 높아진 경우. 이 경우는 내부의 액체면이 더 뭐해진 경우? 낮아진 경우. 이것처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무슨 관 현상?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순력과 응집력과 무순력, 부착력 사이에 힘 겨루기에 의해서 우리는 높아지거나 또는 뭐해질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수는 예외로 정하고 물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물은 왜 이렇게 올라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 그릴게요. 자, 크게 물이 담겨있는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무엇을 좀 크게 그릴게요. 모세관을 이렇게 딱 설치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 무순력이 더 크다 그랬어요. 응집력보다는 무순력이 더 크다. 부착력이 더 크다. 그죠? 맞아요. 요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요렇게 올라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올라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처음에는 표시가 요렇게 되어 있겠죠? 왜? 부착력이 더 크니까 옆에 더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모세관만 딱 들고 올게요. 크게.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무슨 lực 더 커요? 부착력이 더 크죠? 그럼 여기 있는 이놈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요렇게 뭐 되어버린다? 부착해버린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유리관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부착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작용하느냐? 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물들이 올라가면요, 이 밑에 있는 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뭐한다? 달라 붙으려고 끌어 올린다는 거예요. 무슨 역에 의해서? 응집력에 의해서 물 분자들을 밑에서 끌어올릴 거예요. 옆에 있는 것들 서로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물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다시 무슨 역이? 부착력이 발동해요. 이렇게. 그러면 또다시 무엇 때문에? 응집력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지겠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결국에는 물이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수소 결합은 무슨 역이라 그랬어요? 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은 분자량이 서로 비슷한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수소 결합을 하니까 인력이 더 세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잡아당길 수 있는 응집력도 더 뭐하게? 세게 작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착이 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인력을 이용해서, 수소 결합이 있으니까 센 인력을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끌어 올려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물 기둥이 올라가게 된 그런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는 어떻게 될까? 수는 응집력하고 부착력 중에서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응집력이 더 크죠? 달라붙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잡아당긴다고요. 그럼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면 어떻게 변할까? 그렇죠. 요렇게 내려앉겠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뭐 하게 되겠어? 내려앉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내부로 잡아당기면서 내려앉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요 밑으로 볼록하게 표시되는 게 수은이에요. 수은은 점점 아래로 낮아지는 것. 반대로 물은 부착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점점 어디로?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근데 그렇게 부착만 된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착된 후에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무슨 역에 의해서? 응집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 물은 무슨 결합을 하니까? 수소 결합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세다, 그죠? 그래서 물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즉 모세관 현상조차도 물의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온도를 뭐 했어요? 높였어요. 그러면 원래 물보다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날까? 아니면 잘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말을 바꾸면 원래 높이만큼 올라갈까? 아니면 원래 높이보다 더 적게 올라갈까?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온도를 높이면 결국 무엇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인력을 작게 만드는 거죠. 인력을 작게 만든다는 거는 결국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응집력이 뭐해졌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응집력이 약해졌으니까 이거보다는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처음보다 뭐 해진다고요? 낮아진다고요. 이 낮아진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은처럼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약해지니까? 인력이 약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모세관에 굵기가 또는 무엇이 직경이 뭐해지면, 커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응집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야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까? 자, 두 개를 준비했어.
요렇게. 부착이 됐다, 그죠?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뭐 해야 돼? 끌어 올려야 돼. 자기들끼리 끌어 올려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좁은 요 관을 끌어 올려야 될 물 분자 수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관이 넓어지면 끌어 올려야 될 물 분자 수가 이만큼이나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그죠. 요게 더 많이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저 모세관의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결국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원래 이만큼 올라갔다면 더 낮게 형성이 된다는 거.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인력이 낮아져서 처음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더 낮게 형성이 된다. 관의 굵기가 굵어져 버리면 끌어올려야 될 물 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더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인력, 결국 이것도 응집력이라는 인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 모세관 현상, 결국에는 인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의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상대방, 즉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무엇이 크다? 인력이 더 크다. 그래서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모세관 현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제 우리 모세관 현상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 한번 읊어보고 끝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 증발열, 기화열, 융해열이 다 높게 나타났다. 그죠? 두 번째, 물은 비열도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어. 자, 세 번째, 수소 결합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육박구조 만들어졌죠. 그것 때문에 물의 부피, 그에 따른 밀도의 특성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배웠던 거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세관 현상. 그리고 앞전에 선생님이 잘라서 수업했던 표면 장력.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 물이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하고 끝낼 건데 이게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온라인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고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웃으면서 고체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